자, 이번 시간은 교재 34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여기서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는 22번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예배가 없다면 한 문제는 늘 나온다고 보세요. 마케팅도 득점이 용이합니다. 수월이에요. 그러면 교재 보시면 1절 마케팅 의에서는 뭐 어렵게 나올 만한 지문들이 없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자, 제2절 부동산 마케팅 전략, 여기다가 별표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1번 시장 점유 마케팅. 다음 페이지 2장 넘어가네요. 3장입니까? 되게 많네. 350페이지요. 02번 고객 점유 마케팅. 3번 관계 마케팅 세 가지입니다. 결국 감 잡히죠. 세 가지가 중요한데 집중 출제된 것이 바로 1번이죠.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일단 틀을 잡자.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두 번째가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고요. 마지막으로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화살표 네모되어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반면에 시장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3번은) 메모되어 있죠. 관계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공급자, 상호작용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바꿔서 물어요. 이거 잘 나옵니다. 예,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각별히 바뀐 단어 조심하세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중심 틀린 말입니다. 예,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분량이 많았는데 책을 다시 보게 되면 교재 봅니다. 345페이지요. 1번. 자, 의를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란 밑줄입니다. 공급자 중심 밑줄. 자, 공급자 중심의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 지문을 공급자를 싹 바꿔서 수요자 중심 잘 묻거든요. 이런 지문들을 바로바로 캐치하시고요. 그러면 동함이 2번. 시장 점유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목차 2번 STP 전략이 나와요. 그리고 한 장 넘겼더니 3번 4P 믹스 전략이 나옵니다.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차부터 봅니다. 먼저 1번부터 볼까요? STP 전략은 크게 세 가지, STP가 약이거든요. 따라서 1번 S는요, 괄호 영어 단어에 있죠. 세그멘테이션. 따라서 시장 세분화 전략, 세분화 전략이 바로 S,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다음에 괄호 2번요. T는요, T. 영어 단어가
타겟팅이죠. 타겟팅. 따라서 다른 말로 목표 시장. 목표 시장 선정이 바로 타겟팅 전략이고요. 다음에 3번요. 제품 차별화는요. 포지셔닝. T가 나오죠. 포지셔닝.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STP 전략입니다.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다음에 포피믹스. 여기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STP는 약으로 했으니까요. 이걸 보게 되면 S가 세그멘테이션, 해석하면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나왔고요. T는 타겟팅이죠. 그래서 목표 시장 또는 표적 시장. 표적 시장 T가 되고 타겟, 표적을 정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의 포지셔닝, 즉 제품 차별화, 차별화 전략입니다. P가 나옵니다. 포지셔닝 세 가지. STP 아주 잘 나옵니다. 보통 개학하면 3월 초에 초등학생들 반장 선거하죠. 그래서 어느 한 애가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에서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엄마 나 반장 먹었대. 반장 승부해가지고 반장으로 당선됐대요. 예. 그러면서 또 자랑합니다. 나하고 2등하고 단 몇 표 차로 3표 차이로 반장이 됐대요. 몇 표 차이요? 3표 차. 암기까지죠. 3표 차. 따라서 3표 차 하게 되면 바로 STP 전략, 세분화, 다음에 표적 시장 타겟, 차별화, 포지셔닝, 3표 차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이 있어요. 강남에 어떤 개발업자가 이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까? 아니면 강남에다가 빌라를 지을까?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을까? 뭘 짓지? 하다가 결국 좋아. 여기서 빌라를 짓자. 시장을 세 번 했죠. 빌라 짓겠대. 자, 빌라를 짓겠다면 예를 들어 팔아야지. 즉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빌라를 짓게 되면 강남이니까요. 저래 젊은 층, 신혼층이다. 신혼부부. 아니면 이제 40대, 50대 중장년층이다. 어느 쪽을 타겟으로 하지? 강남은요. 젊은 층은 되게 부담이 되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타겟을 정하자. 표적으로 정했잖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면 얘들한테 어떻게 또 빌라를 짓지? 뭔가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평수가 작은 것도 있고 중간 평수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주로 기왕이면 강남이면 중대형을 짓죠. 돈 많으니까요. 아주 고급으로. 그러니까 아주 고급 자재에서 아주 고급 빌라를 짓자. 당연히 가격은 세겠죠. 고가로. 그러니까 제품 돋보입니다. 차별화됩니다. 무슨 전략? 공급자, 겨울업자. 공급자 전략입니다. 셰프차. 그럼 우리 시험은요, 지문을 체크하겠지만은요, 세분화가 이제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지문들이 쭉 나와, 지문들이.
물으면서 또 서로 바꿔서 묻거든. 바꿔서. 바뀐 문장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거리 1번. 자, 세분화 전략은 동그라미 1번 그대로 나옵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은 두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답이 나왔죠. 세분하고 세분화된 나오잖아요. 세분화 전략.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물으면서 이것을 바꿔서 표적 차별화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이어서 346페이지 다음 페이지 봅니다. 거리 2번 표적 시장 타겟팅은요. 먼저 1번 보게 되면 자,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은 자,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밑줄입니다.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타겟을 찾아낸대요. 이러면 표적 시장 전략이 되고요. 3번 내려가요. 제품의 차별화. 차별화가 영어 단어가 뭐죠? 포지셔닝 동그라미. 예, 단어 기억하세요. 포지셔닝. 맞죠? 예. 따라서 자, 이때 P는요. 차별화가 뭐지? 포지셔닝은 차별화입니다. 1번 보시면요.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을 갖는 다양한 공급 밑줄입니다. 경쟁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하고 차별화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 이 문장 자체가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개념 지금 체크된 문장들을 지문으로 물으면서 단어를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STP 전략입니다. 이어서 3번요. 자, 마케팅 4P 믹스 전략은요. 단어 내기 제목을 밑줄합니다. 1번 유통 전략 자, P죠. 펠리스 밑줄하시고요. 2번 제품 전략 프로덕트 밑줄하시고 3번 가격 전략 프라이스 마지막으로 4번요. 자, 촉진 전략 프로모션 밑줄하시고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러니까 4P는요. P가 4개죠. 자, 옮겨서 본다면 강의 노트 오시면 돼요. 첫 번째 가격 전략. 영어로 프라이스 P입니다. 가격 전략. 먼저 제품 나옵니까? 제품. 자, 제품 전략은 프로덕트. P가 나옵니다. 다음에 가격 전략. 프라이스 P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유통 경로. 펠리스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전략. 자, 홍보 전략은 다른 말로 얘가 판매 촉진이죠.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프로모션 P가 됩니다. P가 4개, 4P 믹스 전략입니다. 저희 결점은요, 홍보 또는 촉진, 판매 촉진, 얘가 뭡니까? 프로모션. 조심하세요. 요 P하고 요 P를요, 바꿔서 물어요. 예. 바뀐 P만 조심하세요. 잘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STP에서 P는요, 프로모션이 아니고 포지셔닝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4P에서 요 P는요, 프로모션, 판매 촉진, 홍보 전략입니다. 홍보 전략.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자꾸 물어요. 얘를요, 바꿔서 물어요. 프로모션은 STP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포지셔닝 P는 4P 믹스 들어간다. 바꿔서 물어요. 그래서 요거 절대 속지 마시고 잘 바꿔서 물어요.
자, 그러면, 자, 위에 예를 들었듯이, 보피, 제품, 어떤 제품을, 빌라 제품 전략. 가격은 어떻게? 고급 빌라죠. 고가로. 유통기관은 어떻게 팝니까? 주변에 중개소한테 한 채 팔면 몇백만 원 줄게, 얼마 줄게. 예. 그러니까 중개업자나 주로 번양 대행사 통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킵니다. 홍보 판매 조치는요, 뭐 규모가 큰 것들, 아파트 같으면 못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고객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예. 경품도 주고 합니다. 모두가 뭐지? 공급자가 어떻게 팔까? 포피. 예. 공급자 전략입니다. 포피. 참고로 작년이죠. 35회. 작년에 쉽게 나왔어요. 다음 장에서 박스. 단어를 막 집어넣고, 예를 위해 마구마구 단어 집어넣고, 이 중에서 포피를, 얘를 전부 다 찾으시오. 점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20년 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학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뭐 해커 사이트 아시죠? 아예 없었고 메가랜드 아예 없었고요. 그때 아마 애들이 생겼을 적인가 초창기였고요. 예. 그때만 해도 규모 큰 데가 세 군데, 방문가, 새로운 행정고시, 한국법학원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워낙 컸거든요. 예. 그때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할 적인데요. 노량진. 여기에 노량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딱 나오면요. 육교 건너가거든요. 건너가면 요 딱 건너편에 6층 건물이 있고요. 지금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1층이 뭐더라? 하나네. 그때는요. 이제 1층은 한은이고 2층, 3층, 4층, 5층, 6층, 5개층. 전부가 그 당시에 중개사학원입니다. 한국법학원이요. 전부 다 강의실이고요. A반, B반, C반, D반, E반, 5반은 F반, 등등 반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강의실이에요. 한 층이 전부 강의실이에요. 한 층이. 한 층을 다 쓰게 되면요. 기본 학생들이 400명 기본입니다. 400명. 그때는 엄청났거든요. 예. 이 건물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8년 동안 오래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강의 마치고, 3층에서 강의 마치고, 어떡하죠? 그때만 해도 저는 흡연을 했으니까, 쉬는 시간마다 딱 내려와서, 서서 담배를 피웁니다. 피우는데, 그때만 해도, 워낙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깔끔하게, 요즘은 청바지 입고 하잖아요. 요즘 그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입고 와야 되거든요. 때깔나게. 그때도 제가 때깔이 나게 지금은 사갔지만. 그때만 해도 양복을 깔끔 입고 담배를 딱 피우고 있으니까. 예. 마침 요 건너편에 어떤 중년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손가락질 하면서 야! 너 이리 와봐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왜냐하면 요 옆에요. 여기다. 노량진 경찰서가 있거든요. 속으로 요 피우다가 걸렸구나. 흡연도 걸리잖아요. 속으로 조졌다 싶어서 저더러 이제 잔뜩 쫄아가지고요. 예. 혹시나 딱지 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앞에 조심실에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한 얘기가 너 길 건너가서 요 마트에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래요. 황당하잖아요.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 다행이다. 이 금년 딱지는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시는데 저한테 담배 신분을 시킵니까? 하니까 이분 왈. 자네, 웨이터 아니야?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하가 레스토랑이에요. 그 레스토랑. 인데 그때부터 제가 되게 젊었고 또 넥타이 메고 하다 보니까 뺀질뺀질해 보이니까 웨이터인 줄 알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예? 기분 정말 좋았습니다. 얼마나 어리게 봤으면 외도로 봤을까요? 속으로 기분은 좋았지만 겉으로 굉장히 화난 척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 위에서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예. 그랬더니 갑자기 공손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또 당당해집니다. 저는요 이 지하에 레스토랑에 근무 안 합니다. 저는 지하에 근무하는 유흥업소 직원이 아닙니다. 예. 제가 유흥업소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유흥업소 직원이 아니래. 안기껏 뭐죠? 제가 유흥업소 직원이 아니래. 제가 유홍. 제가 유홍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피 하게 되면 제가 유홍 네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종류들이 하나씩 나와. 종류들이. 특히 유의할 점은요, 이때요, 두 개 P 있죠. 포지셔닝은 STPP가 되고요. 판매 촉진 프로모션은요, POPSP가 된다. 요거 특별히 유의하시고, 바뀐 단어 유의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봅니다. 하나씩. 자, 포피. 제가 유홍 봅니다. 먼저 교재 볼까요? 346페이지. 자, 유통 전략은 유통하게 되면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단어 밑줄입니다. 첫 단어 부동산 중개업자 밑줄. 그리고 중간에 분양대행사 밑줄. 중개업자, 분양대행사 통해서 홍보하겠죠. 얘가 뭐죠? 유통 전략입니다. 유통 전략. 유통 전략. 분양대행사니까 마침 저도 중개 실무하지만은요. 저희 고등학교 한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창인데 한 반 친구가 참 오랜만에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제 옆에 앉았는데 좀 반갑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필이면 분양대행사 사장이더라고요. 대표. 돈 잘 벌어요. 예, 잘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열흘 전인가요? 따로 이제 분양 대행 상품을 소개했어요. 예. 문경 아시죠? 문경. 예. 문경 쪽에 나홀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문경 또 재료가 있습니다. 개발 재료가요. 나홀로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친구한테 이거 내가 재료 다 받았으니까 네가 분양해라. 친구니까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분양 수수료 같으면 주로 뭐 한 7%, 8% 되겠네요. 100억이면 7, 8억 되겠다, 그죠? 예. 200억이면 따블이 될 거고. 그러면 저는 소개하는 건 뭐지? 이 친구 한 얘기는, 얘는 대표다 보니까 보통 분양팀이, 5명에서 10명으로 한 팀을 만든대요. 5명, 10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도 친구니까 팀 중에서 한 명을 넣어줄게. 제가 일을 안 해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N분의 1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소감해주고 앉아가지고 팀에 활동 안 하더라도 그걸 챙겨주는 거라. 순번대로 10명이면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한 세대 분양하면 1번 가져가고 또 팔면 2번 가져가고 쭉 돌아가는데요. 그래, 뭐 제철 오게 되면 한번 하게 되면 이것도 수수료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길래 저더러 이거는 아주 고가의 알바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되기만 됐다 하면 괜찮았거든요. 예, 괜찮았는데 친구 발. 야, 누구야? 너 소개는 고마운데 안 한대요. 나홀로 아파트는 취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100세대는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큰 아파트를 통으로 받아가 팀을 여러 팀 꾸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방에 그 100세대도 안 되는 집안 직원들 파견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 하면서 저는 속으로 기대했거든요. 용돈 생긴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무산돼 버렸어요. 근데 역시 분양사는 잘 버려요. 특히 여러분들 중개실무 하시면요. 중개실무. 당연히 실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유튜브도 올리고, 블로그도 올리고, 또 이제 뭐 각종 앱 사이트도 물론 올리잖아요. 앱으로 올리게 되면 돈 들어가지, 광고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또 그 실효성은 떨어져. 근데 블로그나 유튜브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다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찍고 정리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이 잘 나갑니다. 중교하면서요. 예. 중교법인 하면서. 예. 나이가 이제 30대 중후반인데 벌써 몇 년 전부터 포르쉐를 몰고요. 정말 잘 나갑니다. 유튜브 찍는데 완전히 소문났어요. 지지에서. 근데 지지난달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 이것도 노가다다. 매일같이 촬영하고 유튜브 올리고, 요즘 쇼츠 많이 올리잖아요.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베테랑이 됐어요. 2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한 10몇 년 했잖아요. 15년 했겠네. 돈 잘 벌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겹나 봐. 예. 무슨 말이죠? 돈을 쉽게 벌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서, 교수님, 저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겠대. 뭘로 바꾸지? 제가 이제 이걸로, 아까 봤듯이 요거 분양대행사, 아파트 분양으로. 예. 분양 한번 가버리면 그 피가 꽤 세거든요. 한번 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예, 막 몇백 달 이상으로 크게 먹으니까요. 예. 그런 것도 유튜브 딱 찍어서 반응 좋아져 버리면 얼마나 쉽게 봅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나 봐요. 예. 역시 분양 멋진 유통입니다. 그죠? 예. 좋아요. 예, 여러분들도 경험 쌓으시면 가능한 분양까지 실무 능력을 확대하세요. 예. 그러면 중개업이 돈으로 안 보여. 예. 큰 것 보게 되면요. 돈만 받죠. 뭡니까? 그때는 중개업 때려치우고 분양 대행사 차려야지. 예. 큰 돈 벌어야 하시겠어요? 예. 자, 중개업자 분양돼서 나왔다. 뭐지? 유통. 팰리스. 제품은요. 자, 보통 제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아파트마다 멋지게 개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요. 또는 이제 CCTV 다 깔고 또 지하철상 멋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또는 보안 설비를 디지털하고요. 이들 모두가 제품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다 빠져 있는데 우리 시험은 항상 단어를 묻습니다.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아파트 실개천, 또는 이제 아파트 내부적으로 골프장이나 헬스장 설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제품 전략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가격은요. 비싸다, 싸다, 고가다, 저가다. 그래서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4번. 촉진은요. 정확히 말하면 판매 촉진 또는 홍보 전략이죠. 홍보, 판매 촉진은요. 자, 속지 마세요. 포지셔닝이 아니고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포피, 프로모션입니다. 얘도 분량은 많은데 이 분량들이 우리 시간 거리가 멀어요. 다만 제목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줍니다. 이렇게요.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이 고객들이 오게 되면요. 추첨에 당첨되면요. 뭐 대형 TV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고급 전자제품을 경품으로 취급하더라. 뭐 때문에 판매를 잘 하기 위한 판매 촉진, 홍보 전략입니다. 네, 이런 예를 들으시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포피 믹스에서 제가 유홍 4가지예요. 한 장 넘어가요. 350페이지. 자,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1번. 자, 바로 밑자입니다. 소비자 중심 밑줄. 소비자 중심의 전략으로서, 자, 그대로 묻습니다. 소비자의 행태, 심리적인 측면에서 등장한 전략인데요. 따라서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두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밑줄.
그러니까 중간중 단어들이 그대로 소비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인데 이렇게 문장을 주면서 이것을 시장 점유 바꿔서 물어요. 바뀐 단어 찾아내야 됩니다. 주로 늘 바꿔서 물어요. 그 다음에 3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자 모두 위점입니다. 아이다 원리. A는 attention, 주의 단계 또는 주목 단계. 두 번째, interest, I는요, 흥미 또는 관심이죠. D는 desire, 욕망이 되고요. A는 action, 행동 단계에서 자, 야금만 따와서 아이다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아이다 원리.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다 원리는 중개사법에서도 따로 공부를 하시고 싶은데 중개실무 쪽에서요. 다시 말하면 판매 원리죠. 판매 원리. 그 우리 지문들은요. 단어 하나는 묻습니다. A는 attention, 주목 단계. I는 interest, 흥미 단계. 그 다음에 D는 desire, 욕망을 이끌고요. 자, A는 액션, 즉 클로징을 통해서 자 계약서 쓰게 되겠죠. 행동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상 아이다 원리만 나왔다면 뭘 가르치지?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은 강의 노트는 일종의 브랜드 전략이죠. 브랜드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대형 건설사마다 대표적인 상호 브랜드가 있습니다. 삼성이 지으면 뭐죠? 레미안이죠. 그러면 LG가 지으면 자이 아파트, 대우가 지으면 프로지오 아파트. 이 브랜드만 딱 보더라도 서로 믿음이 가죠. 양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관계 마케팅 전략은 자 책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1번 봅니다. 관계 마케팅 전략은 밑줄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 밑줄. 2번 내려가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 마케팅 이론에 대한 반성으로서 밑줄입니다. 양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 밑줄. 이러면 관계 마케팅 전략이고 3번 브랜드 전략 밑줄. 그래서 이 브랜드만 보더라도 양자 간의 좋은 관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마케팅 전략은요, 요 세 가지가 집중 조진해요. 여기서 몇 번 나왔다? 22번요. 계속 문제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기본 교재 351페이지 부동산 광고는 거의 안 나와요. 아주 가끔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되 광고하게 되면요, 일단 체크만 해드릴게요. 351페이지. 1번 광고의 의, 2번 광고 전략, 3번 광고의 특성, 3번 동그라미. 특성이 시장의 제한성, 내용 개별성이다. 뭐 있지만은 제목만 있고 설명이 빠져 있죠. 여기 좀 아쉽긴 하지만은요. 여기서 나온 다음에 질문 물어볼 수가 있고 한 장 넘어갑니다. 목차 2번 매치했다는 광고 있습니다. 그래 1번 신문 광고, 1번 동그라미. 3번 다이렉트 메일 줄여서 DM 광고, 바로 3번 동그라미. 7번 노벨티 광고, 7번 동그라미. 1번, 3번, 7번 정도 읽어보시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지문들이죠.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것만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케팅 광고 마치겠고요. 그러면 자 빈줄 지문집 보면서 문제 확인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자, 폈으니까. 자, 부동산 마케팅 나와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4번부터 볼게요. 4번. 시장 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 O 이상하죠? 공급자 전략이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틀리고 공급자 전략입니다. X. 5번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 이것도 앞뒤가 안 맞네요. 공급자 중심이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합니다. 틀렸죠? X. 6번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메시지 등등등. 자, 계속 단어가 뭐죠? 소비자가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가 아니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틀렸고. 7번. 아이다 원리는 어텐션 주의 단계, 인터레스트 관심, 디자이어 욕망, 행동, 액션 단계를 통해서 자 공급자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아니죠. 자 공급자 욕구는 소비자 욕구, 소비자. 그리고 또 시장 점유로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해서 시장 점유 틀렸고 고객 점유 마케팅이 바로 아이다 원리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9번. 마케팅 전략에서 자, 표적 시장 설정 타겟팅이네요. 이것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한다. 분할하면요, 세분화죠. 분할한다, 세분화. 그래서 STP 중에서 바로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표적 시장 틀렸고 세분화 전략입니다. X. 10번. 역시 STP를 묻네요. 분양 성공을 위한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STP 중에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차별화시키죠. 따라서 세분화 틀렸고 차별화, 즉 포지셔닝입니다. 차별화, 포지셔닝 전략에 속합니다. 틀렸고 오른쪽에 12번입니다. 12번. STP 전략은 세표차죠. 세표차. 따라서 고객 집단을 세분화 맞네요. 표적 시장 맞네요. 그리고 판매 촉진 아니죠. 뭐 차별화, 포지셔닝. 그래서 판매 촉진, 프로모션 틀렸고요. 차별화, 포지셔닝. 틀렸죠? 13번. 마케팅 믹스는요, 포피 믹스. 4가지죠. 그러니까 재가, 유홍 4가지 묻네요. 자, 이 중에서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바로 재가, 유홍, 상품, 프로덕트 맞습니다. 가격, 프라이스 맞죠? 유통, 페리스 맞죠? 차별화 틀렸지. 차별화, 포지셔닝이 아니고 홍보 또는 판매 촉진, 프로모션. 예. 자꾸 나오잖아요. 자주 나옵니다. 홍보 또는 판매 촉진 전략, 즉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X. 자,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 보고요. 다음에 교재 봅니다. 기본서. 자, 마케팅 끝났고요. 다음에 355페이지. 자, 이용활동. 이용활동은요, 최근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면 체크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한 번 더 언급하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1절 집약적 토지용 1절을 체크하시고요. 집약적 이용은요, 아주 초창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요. 357페이지. 제2절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체크하시고. 이것도 초창기 아주 옛날에 나왔습니다. 용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한 장 넘어갑니다. 358페이지 3절 도시 스프롤 현상 요거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장 넘어가요. 360페이지 제5절 한계지 5절 체크. 그
그래서 아주 과거에, 요즘은 아니에요. 아주 초창기에 이런 용어들을 물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안 나왔습니다. 용어만 확인하시고요. 자, 제 4장 넘어가죠. 부동산 개발입니다. 개발. 제가 첫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은요. 1월달, 2월달에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오늘은 빠뜨린 것만 정리하고 참고로 나머지는요. 1월, 2월 강의를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체크하겠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조금 뒤에 나와요.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목차 03번 민간 자본 유치 사업이 있죠.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최근에 계속 나와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목차 보게 되면요. 1번, 2번, 3번, 4번. 1번 BTO 방식, 2번 BOT 방식, 3번 BTL 방식, 4번 BOO 방식. 저를 이제 한번 암기하면요. 안 까먹고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잘 나옵니다. 얘는요. 강의 노트 보고 정리할게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개발 나와 있죠. 개발은요. 화살표 1월, 2월 강의 몇 강? 29강, 30강 참고하시고요. 빠진 게 이제 아래 목차 있죠. 민간 자본 유치사업 방식은 지금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약어가 4개 나옵니다. 4개. 자, 얘를 이제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먼저 BTO 방식입니다. 다음에 BTL 방식이고요. 세 번째 BOT 방식이고요. 네 번째가 BOO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모. 얘만 돌리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약으니까요. 얘만 풀어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단어를 다 체크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B는 빌드, 건설입니다. T는요, 트랜스퍼. 트랜스퍼 하게 되면 이전한다. 이전입니다. T는 트랜스퍼를 이전을 해서 이전. 또는 뭐 이전, 비속, 이전이 됩니다. O는 오퍼레이터, 운영.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장을 찾으면서 문장이 2줄, 3줄 나오거든요. 우리 해석하다가 누가 건설하고 하면 B, 소유권을 이전한다, 귀속하면 T, 그리고 운영하더라 O가 됩니다. BTO 방식. 이렇게 문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BTL 방식은요. B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빌드, 건설. T는 트랜스퍼, 이전. 자, L만 조심하죠. L은요, 리스. 임대한다, 임대. 리스, 임대가 돼. 그래서 지금 보시다가 건설하고 하면 건설한다, 준공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B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귀속한다, T가 되고요. 임대하더라, 리스. L만 찾으면 됩니다. 키워드입니다. 얘는요, 비슷하네. 살짝 바뀌었네. B는 빌드, 건설. O는 오퍼레이터, 운영. T는 트랜스퍼, 이전입니다. 이러면 BOT 방식입니다. 다음에 BO 방식은 B는 건설. 자, 가운데 O가요. 영어로 own,
OWN. 즉, 소유. 다음에 오퍼레이터 운영입니다. 자, 결론. 이걸로 끝났습니다. 문제 다 풀려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그러면 요거 두 개 비교합니다. 기본적으로. 선 꺼버릴게요. 이렇게. 자, BTO 방식과 BTL 방식인데 뭐만 다르다? 끝자만 달라. 끝자만 달라요. 건설하고 이전하고 운영하면 BTO, 건설하고 이전하고 임대하면 BTL입니다. 그러면 자, 얘는요 수익성 있는 사업입니다. 얘는요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고속도로 공사는 크잖아. 대규모. 민간 사업, 아까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이걸 민간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고속도로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힌트, 톨게이트. 응? 톨게이트 돈 받잖아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고속도로. 그러면 어느 건설회사가 물론 워낙 규모가 크니까 여러 회사가 건설팀으로 어울려서 하잖아요.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설했지. 다 지었죠. 고속도로 다 지은 다음에는 이것을 국가에게 소유권 다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넘겨준 다음에 20년간, 30년간 톨게이트 운영해서 비용 회수합니다. 공사비를 회수한다는 말입니다. BTO 먼저 하시겠죠. 따라서 공사하고 소유권 국가에게 넘겨주고 기속시켜주고 그리고 소유권 넘겨준 다음에 20년간, 30년간 톨게이트 운영해서 공사비를 회수합니다. 비용 회수예요. 다음에 BTL. BTL은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기숙사 또는 뭐 복지회관 또는 뭐 청소년 수련원 있죠. 이런 것들은요 수익성, 운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가 복지관 지었대. 건설했죠. 다음에 소유권 국가한테 넘겨줘. 귀속, 이전. 넘겨주고 얘는요 톨게이트처럼 운영이 잘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공사비를 어떻게 회수하지? 운영이 어려우니까 정부로부터 따박따박 임대료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료 받으면서 공사비를 회수합니다. 비용을 회수해요. 만약 여러분이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있는데 어떤 큰 사업을 자 오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BTO로 할래요? BTL로 할래요? 뭘 하고 싶어요? BTO. BTO 하신 분들은요 아주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얘는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되면 대박입니다. 안 되면 조직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작살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어느 대기업도 이거 안 합니다. 안 될 때 생각하면 회사가 한 방에 넘어가거든.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수익이 좋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대기업들은요, 이거 좋아해요. 왜? 잘 되건 못 되건요. 일단은 짓게만 하면 정부가 따박따박 막 기가 계속 주거든. 계속 20년간 30년간 계속 수익이 나오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수익도 높아.
이런 사업들은요, 기업들은 얘를 싫어합니다. 네. 위험부담 커가지고.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음에 BOT. 얘는 주로 동남아 주로 후진국,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또는 뭐 캄보디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예. 그 나라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 나라들은 일단은 못 살잖아. 또 못 살면 돈이 없잖아요. 예. 얘들이 이제 이거예요. 인프라 시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짓고 항만 짓고 큰 사업 하잖아요. 이럴 때는 얘들이 돈이 없거든.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단계는요. 외다 유치. 외다 유치. 주로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진입합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속도로 건설합니다. 건설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계 큰 회사라면 이 나라에 다 지어주게 되면 불안하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못 넘겨줘. 먼저 넘겨줘 버리면요. 작살나거든. 그러니까 소유권은 맨 나중에 넘겨줘.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니네 신용 못 믿겠다.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30년 동안 톨게이트 운영해서 다 뽑아먹고 다 뽑아먹은 다음에 소유권 넘겨준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런 방식이 BOT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BO 방식. 요거 볼래요? 왼쪽은 공통점이 뭐가 들어갑니까? T가 다 들어가. 무슨 말이죠? 다 지은 다음에 소유권 다 넘겨주거든. T가 있어 없어? 없잖아. BO 방식은요, 국가한테 소유권 안 넘겨줍니다. 이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예를 들면 터널 공사. 되게 이 민간 건설회사가 터널을 지었다. 여러분들 터널을 짓게 되면 당연히 뭐 준공했다. 건설했잖아요. 건설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주로 터널 딱 지나가서 딱 지나갈 때 뭡니까? 동전 던지잖아. 예? 많잖아요. 그죠? 거기 이거예요. 동전. 던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 터널 지어서 건설하고요. 건설하고 국가에게 BO 방식은요. 소유권 안 넘겨줘. 누가? 건설회사가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있으면서 동전 던지는 거 다 수입을 가져가거든요. 되시겠죠? 건설회사가 소유하고 수입을 챙겨갑니다. BO 방식. 이런 경우는 터널 공사에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설명은 다 들었지만 이런 게 나왔다면 지금 네모 돼 있죠, 네모. 얘가 문제 시험 지문이야. 지문이면서 서로 바꿔서 묻거든. 연습해볼까? 연습하고 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출 지문 봅니다. 빈출 지문. (133페이지요) 133페이지 10번 문제. 자, 지금 지문들은 최근에 자주 나옵니다. 133페이지 빈출 지문집. 자, 폈습니까? 10번. BTL 방식이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다. 준공 동그라미. 얘가 뭐죠? 약어로 B. B 나왔죠? 준공.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수익 동그라미. 수익이 뭐죠? 운영. 오퍼레이트. 수익을 가진 후 운영이에요. 운영. 일정 기간 후 시설의 수익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킨다. 귀속 동그라미. 얘가 바로 이전 T를 말해요. 합치니까 뭐죠? BOT. BOT 방식입니다. 틀렸고요. 11번. BTO 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준공 동그라미. 준공이 뭡니까? 빌드, 건설이죠. 동시에 공공에게 귀속한다, 귀속 동그라미. 얘가 뭐죠? T. 민간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면서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임차 동그라미. 임차는 리스, L이잖아. 합치니까 뭐죠? BTL. BTL 방식이죠. 다음 페이지. 12번. 자, BOT 방식이란 시설의 준공관계, 준공 동그라미. 뭐죠? 빌드, 건설이죠.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을 시킨다, 귀속 동그라미. 뭐죠? T 이전이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동그라미. 오퍼레이터, O가 나왔습니다. 합치니까 뭐죠? BTO 방식이죠. BTO.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지문들은 지금 엄청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얘만 찾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데 바뀐 단어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고요. 그러면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은요, 이제 감정평가론 들어갑니다. 쉬었다가 감평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